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방영된 드라마 판사 이한영 10회는 그야말로 권력의 심장부로 걸어 들어가는 이한영의 위태롭고도 치밀한 행보가 정점에 달한 에피소드였네요. 지난 9회에서 결성된 복수팀이 어떻게 거대한 바위를 흔드는지, 그리고 그 바위 뒤에 숨겨진 추악한 실체가 무엇인지 소름 끼치도록 생생하게 그려졌습니다. 강신진의 잔혹함은 이번에도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황남용 대법관 후보의 아들 황태성은 사실 강신진의 철저한 인질이나 다름없었네요. 강신진은 황태성의 재판 형량을 교묘하게 저울질하며 이를 빌미로 황남용이 그동안 모아온 막대한 불법 자금을 자신에게 넘기라고 협박합니다. 아들의 목숨줄을 쥐고 아버지를 쥐어짜는 이 악마 같은 설계 앞에서 황남용은 점점 한계에 부딪히는 모습이었죠. 이때 이한영은 황남용을 직접 찾아가 정면 돌파를 선택합니다. 그는 황남용에게 과거 자신의 아버지를 파멸시켰던 악연을 낱낱이 털어놓으며 당장 법복을 벗으라고 경고하죠. 한영은 이것이 황남용이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하지만 권력욕에 눈이 먼 황남용은 자신이 반드시 대법원장이 될 거라며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았네요. 그는 심지어 강순진을 찾아가 아들의 판결을 일부러 이한영에게 맡겼냐며 따지기까지 합니다. 강신진은 여유로운 미소로 이를 인정하면서도 한영이 무슨 말을 했든 아들도 무사할 것이고 대법원장 자리도 예정대로 가게 될 것이라며 그를 안심시키는데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진짜 칼날이 무엇인지 한영은 이미 꿰뚫어보고 있었던 것 같네요. 이번 회차에서 가장 가슴 아팠던 대목은 바로 김진아 검사의 회상 장면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김진아의 아버지는 과거 한영의 아버지 이봉석에게 누명을 씌웠던 바로 그 인물이었네요. 당시 김진아의 아버지는 홀로 딸을 키워야 했던 절박한 상황에서 장태식의 검은 유혹을 거절하지 못했고 결국 양심을 팔아 봉석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던 것이죠. 어린 시절 이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던 김진아는 죄책감에 시달리다 몰래 봉석의 고물상 가게를 찾아가 편지 한 통을 남겨두었습니다. 편지에는 아버지가 나쁜 짓을 한 것을 알고 있지만 아버지를 지키고 싶었던 자신의 비겁함과 함께 훗날 반드시 이 빚을 갚겠다는 처절한 약속이 담겨 있었죠. 세월이 흘러 한영의 어머니 남숙과 아버지 봉석은 문득 그 시절 편지를 남겼던 소녀를 떠올리고 김진아 또한 한영과의 만남을 계기로 그 고통스러운 기억을 다시 마주하며 복수를 향한 투지를 더욱 불태우게 되는 것 같네요. 이한영은 강신진을 확실히 잡기 위해 백이석 법원장을 찾아가 진심을 고백합니다. 자신을 이용해달라는 한영의 부탁에 백이석은 기꺼이 그 위험한 도박에 동참하기로 하죠. 백이석은 그동안 남몰래 내사해왔건 강신진의 치명적인 비리 자료들을 한영에게 넘기고 두 사람은 정보를 공유하며 거하게 실체에 다가갑니다. 한영이 꺼내놓은 결정적인 사진 한 장, 그것은 누군가에게 거액의 돈가방을 건네는 장면이었습니다. 백이석은 사진 속에서 돈가방을 받아챙기는 인물이 전 대통령 박광토임을 확신하며 경악을 금치 못했네요. 강신진의 배우가 단순한 실세가 아닌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백이석은 이제 망설임 없이 한영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기로 결심하고 사법부를 바로 세우기 위해 대법원장 자리에 도전하기로 합니다. 한영은 전생의 기억을 떠올리며 가장 위험한 순단을 대비합니다. 전생에서 황태성은 재판 도중 유서를 쓰고 세상을 떠났고 그 비극적인 사건이 동정 여론을 일으켜 결국 황남용을 대법원장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영은 이제 압니다. 그것은 황태성의 선택이 아니라 강신진이 그를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으로 위장했다는 사실을 말이죠. 한영은 충직한 조력자 석정호를 황태성의 그림자 보디가드로 붙여 상시 감시하게 했고 킬러에 의해 죽을 뻔한 황태성의 목숨을 극적으로 구해냅니다. 목숨을 건진 황태성에게 한영은 차갑게 일갈하죠. 너를 죽이려 한 건 아버지를 동정 여론으로 대법원장에 앉히려는 강신진이다. 살고 싶으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공포에 질린 황태성은 결국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자신의 부정 입사에 아버지 황남용이 깊숙이 관여했음을 만천하에 고백해버립니다. 이 뉴스를 접한 황남용은 그제야 자신의 모든 야망이 모래성처럼 무너졌음을 깨닫고 사직서를 제출하며 무대 뒤로 사라집니다. 강신진은 계획이 어그러지자 어금니를 깨물며 분노를 삭히지만 이미 상황은 한영의 의도대로 흘러가고 있었죠. 청와대는 발빠르게 백이석 법원장을 후임 대법원장으로 추천했고 유선철은 백이석의 퇴임 후 영입을 약속받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네요. 분노한 강신진은 황남용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과의 거래를 절대 발설하지 말라고 서슬퍼런 경고를 날립니다.
그런데 이때 강신진의 차 옆자리에는 다름 아닌 이한영이 앉아 있었습니다. 강신진은 한영을 완전히 신뢰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더 큰 덫으로 유인하려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그를 아주 은밀한 곳으로 데려갑니다. 그곳은 전 대통령 박광토와 그 일당들이 모이는 비밀 안가였습니다. 강신진은 박광토에게 한영을 새로운 멤버로 소개했고 권력의 괴물들은 한영에게 환영의 박수를 보냈죠. 하지만 그 화려한 연회장 뒤에서 한영이 목격한 것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국정원, 경찰청, 국방부의 특활비들이 거대한 현금 뭉치가 되어 이곳으로 수금되고 있었던 것이죠. 대한민국을 지탱해야 할 혈세가 권력자들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가는 참담한 광경에 한영은 아연실색하며 이를 지켜보게 됩니다. 이번 10회에서 보여준 한영의 행동과 마지막 안가 장면을 바탕으로 향후 전제를 추리해보겠습니다. 특활비 수금 장면의 활용. 한영이 목격한 특활비 수금 현장은 강신진과 박광토 일당을 한꺼번에 일망타진할 수 있는 스모킹건이 될 것 같네요. 한영은 이 현장을 단순히 목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김진아 검사와 공조하여 현장을 급습하거나 혹은 자금의 흐름을 조작해 그들이 서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이간질 작전을 펼칠 가능성이 큽니다. 황태성의 신변 보호. 황태성은 이제 강신진에게 가장 위험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한영은 그를 안전한 곳에 숨겨두고 강신진의 살인교사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카드로 아껴둘 것으로 보이네요. 유세희의 역할 변화. 강신진의 배후에 박광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해날로펌의 유선 처리, 어느 쪽 줄을 잡을지가 관건입니다. 한영은 유세희를 통해 해날의 내부 자금을 묶어버림으로써 박광토 일당의 돈줄을 말려버리는 작전을 수행하지 않을까 하네요. 과연 한영은 박광토 일당의 그 거대한 현금 더미를 어떻게 처리할까요? 그리고 아버지를 대신해 빚을 갚겠다고 맹세한 김진아 검사는 어떤 활약을 보여줄까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추리와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